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시 과정과 도시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도시화란 무엇인가요? 네, 도시라는 것은 도시화가 된다라는 것은 도시 그 국토 전체 국토 중에서 도시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의 면적이 증가할 때 우리는 도시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국가의 총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도시화라고 하죠. 세 번째,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시적 생활 양식이란 것은 무엇이죠? 도시 생활 양식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굉장히 바쁘고 도시와 곡선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Y축을 보면은요, 도시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요,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화의 초기 단계의 모습은 도시에서 사는 인구 비율이 한 20% 정도 되었을 때예요. 이때는 그러면 대부분은 어디에 사느냐?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락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1차 산업이겠죠. 1차 산업이 뭐예요? 어, 농업, 어업, 임업과 같은 거요. 바로 주로 우리는 도시화의 초기의 모습은 농경사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지요.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사람들이 촌락에서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촌향도라고 하죠. 바로 이 단계가요, 뭐냐면요. 노동력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그 시기, 바로 그 시기를 우리 가속화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의 인구 비율이요, 네,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도시의 인구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은요, 바로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경제활동을 하나요? 네, 2차, 3차, 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 산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도시의 인구의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는 우리는 종착 단계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막 도시가 막 이렇게 뭐 매년 막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요, 도시 간의 이동이 더 많아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그 도시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낡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도시, 조금 더 환경도 쾌적하고 시설도 새로운 최신식의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도시로 이주를 하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종착 단계에서는 많이 보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너무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외로 빠져나가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진국은요, 서부 유럽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서서히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도시화율 여기 있죠. 도시화율이 뭐예요? 도시화가 되는 그 비율을 나타내잖아. 그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요. 완만하게 느리게 바로 도시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네, 바로 종착 단계에 이르러서 오늘날은 오히려 도시를 빠져나가는 역도시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선진국의 모습이라면은요. 개발도상국은 어떤가요? 개발도상국은 보통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난 1900년 중반부터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짧은 시기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요, 갑작스럽게 이제 도시에 일자리가 막 넘쳐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율이요, 기울기가 굉장히 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많아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경제 중심의 그러한 수위 도시로 인구가 어떤 특정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도시화 과정을 뭐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선진국은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 하면은 이제 유럽 국가를 생각할 수 있죠. 서부 유럽, 특히 그중에서 서부 유럽을 생각하는데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죠. 음, 도시에서 제조업이 이제 기계가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촌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농사에도 어떻게 해요? 기술이, 기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했었던 일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는 오히려 나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농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도시로 몰려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 가면은 제조업이 발달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거죠.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진국의 도시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미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시설이 노후화가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다른 도시로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교외, 그죠? 도시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력도 잃게 되지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보면은요,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한 1900년대에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활약을 했었던 도시야.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부자 도시로 꼽힐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 성장했었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들이 일자리 찾아서 이 디트로이트로 많이 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흑백 갈등이 생겨요. 흑백 갈등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백인들이 이 도시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쇠퇴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면서 이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그 미국의 주요 자동차 뭐가 있죠? 크라이슬러, 그다음에 GM 이러한 회사들이 이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누가 남나요? 돈이 없는 흑인들.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남아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기업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업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노숙자가 발생하게 되죠. 이들이 세금 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공공 서비스도 무너지게 되죠. 재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결국에 불량 주거 지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슬럼화가 된다고 해요. 바로 디트로이트의 모습이에요. 그 도시의 모습이에요. 기업이 다 떠나고 남은 이렇게 폐가들만 남아있네요. 바로 선진국의 도시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 우리 한번 이거 사진 이렇게 볼게요. 바로 방금 말했었던 그 1900년대에 이 도시가 이렇게 잘 나갔었던 거예요. 여기 건물들도 보세요. 그쵸? 자동차들도. 음.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50년대에는요, 인구수가 180만 명에서 70만 명을 다 떠나고 기업이 떠나니까 사람들도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 7만 8천여 채의 이렇게 폐허가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현재 디트로이트는요, 다시 도시를 이제는 축소 도시를 만들면서 이 도시 안에서 다시 재생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곡선을 보면서 얘기했는데요. 개발도상국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죠. 바로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이촌향도 현상과 더불어서요, 개발도상국에는 자체적으로 출산율이 막 늘어나면서 자연 인구가 증가해요. 그러면서 도시화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럼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 같이 볼까요? 어,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브라질의 빈민촌인 파벨라라는 도시를 좀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면 어떡해요? 집 위에 집, 집 위에 집, 집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죠. 바로 개발도상국에서는요, 갑자기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2000년도 현상으로 도시에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해요. 근데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주택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빈민촌이 형성하게 됩니다. 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오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실업자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파벨라는요, 굉장히 범죄 도시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 문제도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급작스러운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도시는 한 100명만 살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쓸 수 있는 상하수도, 100명이 쓸 수 있는 가로등, 전기, 도로가 있었는데 그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시설들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요, 어떤 청결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위생의 문제도 생겨서 환경의 문제, 위생의 문제에도 이제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을 좀 봅시다. 우리나라는요, 1950년대 이전에는요, 바로 농경사회였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는요, 1960년대 이전, 네,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는 주로 벼농사를 하는 농촌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촌락에 거주했었던 거지요. 1960년대에서부터 이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 주도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는 거죠. 1960년대 후반 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촌락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었더라. 바로 60년대부터요. 어떻게 해요? 도시화의 비율이 네,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 보이지요? 그러다가 언제쯤이요? 바로 1990년 후반부터, 그쵸? 이때부터는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지죠. 도시화율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에 있었던 것처럼요. 선진국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요. 도시가 너무 오래 낙후되어 있으니까 나는 조금 새로운 도시로 갈래? 또는 나는 조금 더 있잖아.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면서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도시화의 과정을 방금 봤다면은요, 어느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성장을 했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볼게요. 1960년대 보면 얘들아, 당연히 우리가 서울과 그 주변에 인천, 경기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요, 제조업이 처음에는 발달하게 되지요. 그래서
1960년대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렇게 큰 도시, 대구, 부산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요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70년대가 되면은 우리 여기 인구 때도 배웠었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공업을 육성하지요. 그러면서 남동 이메 지역인 울산, 포항, 창원 이런 곳에다가 도시를 그쪽에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제 도시로 성장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의 계획은 뭐였냐면은요, 몇몇의 성장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가 주변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점점 그 주변으로 도시가 확산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10년도 사진을 지도를 보니까 어때요? 네. 서울 주변의 수도권 지역들은 다 이미 도시화가 되었고요. 전통적인 그 광역시들 있죠? 대도시들. 보통 우리는 광역시가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으면 광역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네. 이런 데는 여전히 도시화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떻게 해요? 아까 1960년대랑 비교했을 때 많은 지역들에서 도시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볼까요? 옆에서 이거 지도는 어떻게 보냐면은요, 파란색의 이 하늘색이 도시 인구고요, 노란색이 농촌 인구예요. 서울은, 네, 경작지가 없잖아요. 뭐, 100% 도시고요. 경기도도 보면은 대부분 도시고요. 인천도 대부분 도시고요. 울산 대부분. 대구도 뭐 거의 부산 완전 도시, 네, 경남 도시, 광주 완전 도시, 이렇게 대전 완전 도시 이러잖아요. 이제 진짜 몇몇 지역 빼고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화가 되었어요. 현재 한 90% 이상이 우리는 다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농촌은 현재 한 4% 미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